질병보험, 그죠? 질병보험에서 사망을 뭐 담보하지 않고 뭐 암보험 같은 거, 암 사망이 없다 뭐 이런 경우는 이 경우에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에서 사망할 때 뭘 지급하느냐?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조입니다. 보장 개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초회 보험료,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가 된다. 그리고 승낙 전 보험사고 제도가 있죠. 자, 보장 개시는 초회 보험료 받았을 때부터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승낙을 여기서 했다 치고 승낙 전의 사고도 어때요? 법정 책임으로 보험자가 책임을 지죠. 승낙을 하기 전이라도 사고 나면은 그 계약이 뭐 고의점 위반이나 사기 계약이나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거절될 계약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책임을 집니다. 자, 보장이 개시되는 시점은 뭐 너무 쉽죠? 1회 보험료. 자, 30조입니다. 특별부활.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특별부활은 뭐냐면은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습니다. 계약자 자 A인데 수익자가 B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가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A가 채무자입니다. 빚이 있어요. 그래서 압류가 됐다고 합시다. 압류가 되면은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익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수익자가 있을 경우는 B에게 먼저 통지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 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으로 이러한 사정으로 이제 해지될 상황인데 당신이 계약을 인수할 수 있으면 인수해라, 그죠? 특별부활이 가능하다라고 통지해 주는 거죠. 특별부활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러한 이유로 해지가 됐는데 의사가 있으면은 부활할 수 있다. 언제까지? 7일 이내에 일단 통지를 하고 그러면 통지 기간입니다. 통지는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줘라. 이걸 통지하고 그러면 이제 실제 이 수익자가 B가 부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부활은 7일, 15일이 중요하죠. 7일, 15일 이 날짜. 통지는 7일 이내로 해줘라. 그리고 특별부활을 수익자가 원한다면 15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로 특별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편입니다. 자, 특별부활에 대한 내용이다. 부활의 요건 방금 본 대로고요.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보험수익자이다.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날로부터 언제 10일이 아니라 7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자가 특별부활할 때는 15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예제입니다. 질병상해 표준약관에 대한 내용이다. 자, 다른 보험가입 내역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절 사유는 아닙니다. 참고 사유고요.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에 사전 승낙이 필요 없죠. 수익자 변경은 회사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 대항을 위해서는 수익자를 변경한 것을 통지하는 게 옳다. 사망을 지급 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사망한 경우는 어때요? 책임준비금을 기납입 총액을 반환 총액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가 맞죠. 자, 그리고 틀린 것입니다. 회사는 강제집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 안내를 해주는 거죠. 7일 이내. 그리고 특별부활을 하라 할 때는 15일 내로 부활을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특별부활에 대한 내용 7일, 15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7일, 15일. 자, 32조입니다.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는 그 사실을 이러한 중대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요. 자, 그 중대 사실이 뭐냐면 중대 사유가 계약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네, 도덕적 위험이 나온 거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경우, 이게 이제 중대 사유로 해지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다음 이러한 문제 형태로 이번 시험에 나왔었죠. 17년 하반기 11월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중대 해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계약자가 고의로 이것도 어떻습니까? 아까 그 사기 계약이 아닌 거와 좀 유사하죠. 일단 2, 3, 4죠. 고의로 지급 사유를 발생시켰다. 고의로 계약자가 수익자가 고의로 또 수익자가 진단서를 위조해서 허위 청구했다. 다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사유가 되는데 고의로 고지음 위반한 거는 고지음 위반이죠. 고지음 위반의 요건이 뭡니까? 어때요? 고지를 하지 않거나 불고지나 부실고지인데 고의나 중과실로, 그죠? 고의나 중과실로 부실고지나 불고지를 했을 때 위반이 되는데, 그죠? 고의. 여기서 고의가 들어갔다고 해서 중대 사유는 아닙니다. 고지음 위반이 되고, 물론 고지음 위반도 해지 사유가 되죠. 어쨌거나 중대 사유와 구분하는 거, 네, 1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나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 33조, 그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표준 약관. 파산 보험회사가 네,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는 계약자는 그 선고 후 3개월 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지하게 되면은 뭘 받게 되죠? 해지 환급금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해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해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 소멸되는 게 아니라 파산 선고 후 3개월 후에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산으로 해지가 되거나 실효가 된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에 의해서 해지 환급을 지급하니까 뭐 좀 더 빨리 받고 늦게 받고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뭐 받는 거는 해지 환급을 받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 후 3개월 내로 해지를 할 수 있는데 그때도 해지 환급을 받게 되고 해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실효 처리가 되니까 뭐 물론 절차는 좀 있겠죠, 그죠? 받는 순서는 나중에 받겠죠. 만약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다. 파산 선고를 받을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개월 내로 해지하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 처리된다. 맞고요. 선고받은 후에 해지할 경우는 해지 환급금이 지급이 되고 해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지급된 금액이 없다는 아닙니다. 4번이 답이죠. 자, 3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담보하는 상해사고. 자, 이제 이 34번은 이제 상해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상해보험은 어때요? 상해사고 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 급우외가 되겠죠. 자, 그 중에 우연성 요건을 말합니다. 결과가 우연하지 않더라도 원인 발생이 우연할 거, 원인이 우연하지 않더라도 결과가 우연할 거, 둘 다 우연할 거, 이 중에 하나면 돼요. 그리고 우연성을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연성의 4가지 요건인데 4번이 특히 시험에 잘 나오죠, 오답으로. 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이 의미가 뭔지는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해의 요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급우외, 급격한 사고, 우연한 사고, 외래에서 온 사고, 이 요건을 갖출 때 상해 사고가 됩니다. 자, 그럼 급격한 사고의 개념은 뭐냐? 사고의 원인 발생과 신체 손상이라는 결과 발생까지 피보험자가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급박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을 잘못 디뎌서 뼈가 부러졌다. 이거는 그야말로 급격한 거잖아요, 그죠? 예측할 수 없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거고. 그런데 테니스를 꾸준히 치다가 엘보가, 그죠? 엘보 발생했다. 이거는 테니스라는 이거를 반복해서 함으로써 나온 거기 때문에 급격성의 위배가 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요건입니다. 원인이 우연한 거, 결과 우연한 거, 원인과 결과 모두 우연한 거, 주관적인 기준, 이걸 충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게 아까 그 오답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요거를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것은 아마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세 개의 차이가 뭔지도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기본서에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네 가지 예시인데 일단 원인이 우연한 것은 뭐냐면은 불 속의 아이를 뭐 또는 뭐 노인을 구하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 자, 이거 뭡니까? 원인이 우연하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 화염 속에 들어가면 내가 다치겠다라는 거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는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는 어때요? 내가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 원인이 우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과가 우연한 것은 물놀이 하다가 익사사고를 당했다. 이거 어떻습니까? 네, 물놀이 한다고 해서 다 익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물놀이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물놀이를 했다고 해서 다 익사하는 거 아니니까 결과가 우연한 것이다.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자동차에 부딪혔다. 이건 그 원인과 결과가 모두 우연한 겁니다. 네, 불법 유턴하다가 서로 신호 위반해서 부딪혔다. 이것도 다 원인 결과가 다 우연한 거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면 됩니다. 세 개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우연성은 주관적 기준을 전제한다 이 얘기입니다.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주관적 객관적이 뭐냐면은 자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그 자동차에서 음주운전도 자기 신체 담보나 보상하지 않습니까? 네, 자차 빼고 다 보상하죠. 뭐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자 상해.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일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음주운전하면은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이게 객관적 기준입니다. 그럼 다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관적 기준은 음주운전 했다고 해서 그 당사자가 내가 사고 날 게 확실하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은 어쨌거나 사고 안 낸다는 주관적 기준을 갖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관적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수술 동의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 받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 동의서를 내가 쓴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 난다라는 거를 내가 허용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주관적 기준에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자, 밑에 설명 참고하시고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험사고 요건의 하나인 우연성을 충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기준입니다. 자, 우연성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지하철 선로에 취객이 쓰러져 있다. 어때요? 이거는 원인이 우연한 거죠. 이런 위험한 상황에 내가 들어가서 꺼내려고 한 이 상황은 위험한 거니까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결과는 우연한 게 아니죠. 그러나 원인이 우연한 것이다. 이런 상황 자체가 우연한 것이다.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도 뭐 기본서에서 나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해 사고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이거는 급격성에 위배되는 거죠. 상습적으로 이렇게 되면 보상하지 않는다. 세균성 음식물 중독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상해 사고가 아니라 질병 사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번은 질병 사고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다. 꾸준한 운동으로 이것도 어때요? 급격성에 위배되는 거죠. 테니스 엘보. 심장 환자가 준비 운동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발생한 사고다. 이건 어때요? 이거는 외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것이 외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심장의 이상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외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상해 사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소원에 속하는 것은 세균성 음식물 중독은 질병사고로 보기 때문에 아니다. 상습적이다. 이것도 아닌 거죠. 테니스 엘보, 요거는 급격성에 유배가 된다. 군인이 장거리 행군으로 인해 발생한 다리의 피로 골절도 이것도 급격성에 유배가 되는 거죠.
수술 전 수술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성형수술 중에 사망했다. 이거는 네, 주관적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수술 동의서를 내는 자체가 아주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죠? 예, 사고 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우연 상해 사고에서 얘기하는 이 우연성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기준이다. 내가 수술 동의서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가 나는 것을 내가 감수하는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재해로 갑니다. 재해는 생명보험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재해는 생명보험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재해의 면책요건인데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여기 경미한 여기 키워드입니다. 중대한이 되면은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요인이 경미하게 반영이 된 사고는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외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대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됐다 이러면은 외래를 인정하기 때문에 보상한다라는 겁니다. 경미한 네, 주의해야 되고요. 과로, 극심, 반복 당연히 안 되고 식량 부족, 물 부족 이거는 뭐 보험회사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겠죠. 자 무중력 상태 뭐 마찬가지고 6번 보시면은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그러니까 이제 물놀이 하다가 익사 사고 났는데 그 자체는 상해 사고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질병에 의한 호흡 장애 질병에 의한 호흡 장애가 없었다면 사고 안 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그 면책이 되겠죠. 자 익사나 이러한 것들이 질병에 의한 호흡 장애 또는 삼킴 장애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면책이다 그 얘기고요. 외과 내과 치료 중에 진료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고 이거는 당연히 면책이겠지만 이제 뒤집어 생각하면 어때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즉 의료 과실 사고는 보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재해는 생명보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재해 요건상 보상하지 않는 것은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중대한 이거는 보상이 되죠. 그죠? 경미한이 아닙니다. 네, 요거는 보상하지 않는 거니까 보상이 되고요. 보상. 그 다음에 비반복적. 반복적은 면책이지만 이건 보상하겠죠. 우발적 익사, 익수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네, 의료과실은 보상한다. 맞죠?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요 뒤에 게 없어지면 어때요? 이거는 보상해야 되는 거죠? 우발적 익사, 이거 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경미한, 중대한, 네, 잘 구분하시고요. 뭐, 나머지는 뭐, 평이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5번으로 가겠습니다. 인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모두 묶은 것은 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그 일종의 자사라고요. 자살은 뭐 형식상 자살이지만 우울증이나 뭐 이게 동반이 됐다면 사고로 보는 겁니다. 자사라고 하죠. 계약의 보장 개시일로부터는 5년, 부활 청약일로부터 1년이 된 계약의 피보험자 자살했다. 그래서 요건 2년이 지나면은 자살도 이제 인정이 됩니다. 계약 보험금 지급 사유가 돼요. 그러나 부활 청약일로부터 2년이죠. 그래요? 부활 계약은 신계약에 준하니까 부활 청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질병으로 인해서 80% 장애, 요거를 고도후유 장애라고 하죠. 네, 고도후유 장애는 한 10년 전쯤에는 다 사망보험금이 지급됐어요. 80% 이상의 고도 장애는. 지금 이제 질병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이분들이 사망을 하면 이제 그 시점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급하는 경우 요거는 아닌 거고 네, 나머지 아닌 거죠. 네, 기억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자 자사라고 하고 자살은 2년 후에 부활은 신계약이니까 부활 청약일로부터 2년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사망보험금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왼쪽은 질병상해 표준약관 제3보험에서 지급하는 거는 기본계약으로 상해사망, 질병사망은 특약으로만 가능하다.
자, 생명보험에서는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이 있고 질병 사망이 여기 있습니다. 암 사망도 뭐 크게는 질병 사망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 후유 장애 때는 후유 장애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자살과 자사 아까 봤습니다만은 자살은 이제 고의 사고이지만 2년이 지났을 때는 지급을 하고요. 자사는 사고사로 보는 거죠. 우울증에 의한 자살. 이거는 일반 자살